안녕하세요. 황태영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ADHD, 이제 ADHD 약약과 관련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그 부작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키 성장에 방해를 유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콘스타, 주로 이제 그 ADHD 약 중에서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이제 성분의 주약인데요. 그 약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160명이 사망을 했다든지, 그리고 FDA에서 이제 자살 충동, 블랙박스 경고를 했다든지 조금 이와 관련된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키 성장 변화는 ADHD 약을 복용하면서 키가 안 자라서 ADHD 약을 한 3년 넘게 이제 복용하면서 그 사이 키가 너무 안 자라 한의원에 올 여름부터 내원해서 치료 중인 아이의 키 성장 변화입니다. 3년 전에도 저희 한의원에서 이렇게 진료보고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1년도에는 키 100분위가 41%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작은 아이였었죠.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ADHD 약을 한 3년 정도 복용하면서 키가 이제 얼마나 안 자랐냐고 하면 13%. 그러니까 이제 100명을 세워놓으면 키 순대로 이제 앞에서 13번째 쓴다 그 뜻인데요. 그러니까 3년 사이에 키가 28%나 떨어져서 내원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한의원 내원했을 시에는 이미 이제 ADHD 약은 중단한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의원 치료를 받으러 왔었는데, 당연히 이제 단기간 한 2개월 만에 키가 3cm 가까이 컸습니다. 정말 꽤 많이 큰 편이고요. 그 사이에 또래 표준, 그러니까 평균인 친구들이 두 달에 한 1cm 정도 크니까요. 거의 3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에서 쓴 책 19, 30분에 읽으세요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ADHD 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저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DHD 말고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그러니까 당 이제 약물 복용도 마찬가지고요. 정보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ADHD 약과 관련돼서 보면 우선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아이가 산만하다고 해서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근거를 보도록 할 건데요. ADHD 치료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약인 코카인과 작용이 매우 흡사해 중독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마약관리소에서는 ADHD 치료제를 코카인, 아편하고 같은 약물 남용 위험도 2등급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1990년에서 97년,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콘스타라는 이제 ADHD 치료약인데요. 저 성분을 복용한 사람 중에서 160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1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중추신경, 그러니까 이제 뇌라든지 말초신경의 시스템에 이상을 유발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약은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상승시켜, 그럼 당연히 이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1999년에서 2003년 이 약 4년 동안에 소아 19명을 포함해 25명이 이 문제로 사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자살 충동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약이, ADHD 약이 일부 아동들에게서는 심각한 성장 지연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 전에도 이제 처음에 얘기 드렸었던 저희 이제 환자도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ADHD 치료약 중에 이제 아토목세틴 제제가 있습니다. 이 제제약은 자살 충동을 유발한다고 FDA에서 블랙박스 경고를 하였습니다. 2005년에 미국 FDA 임상시험 결과 복용 환자 1357명 중에 5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고 1명이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럼 블랙박스 경고란 뭐냐고 하면 미국 FDA가 의약품의 부작용을 환자와 의사, 약사에게 알리기 위해 내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약의 겉 표장이라든지 설명서 가장 윗부분에 짙은 검은 테두리 경고문을 포기하는 것을 블랙박스 경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위험한 가행의료라는 책입니다. 저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 책을 쓴 사람은 이제 덴마크 내과 전문의 피터 게체입니다.
저 사람은 5대 의학지인 영국 의학저널, 랜스, 미국 의학협회 저널, 내과연령보,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이제 보통 5대 의학지라고 합니다. 저기에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의사 중에서는 이렇게 5대 의학지에 70편의 논문을 발표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네, 어쨌든 저 사람이 쓴 책에도 이제 ADHD 약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분 잠시 좀 보면 대규모 미국 MTA, 그러니까 ADHD 다중치료에 대한 임상 시험으로 3년, 6년, 8년, 16년 후에 이제 결과를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한 논문이 있습니다. 16년 후에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했던 이들은 아주 복용한 이들보다 키가 평균 5cm 작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유해 반응들이 있었다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유해 반응으로서 이제 틱, 아주 이제 뭐 ADHD 약의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 틱이라든지 움찔수척, 그리고 이제 강박 증상 관련 행동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ADHD 치료 약으로 인해서 비행, 그러니까 나쁜 행동이라든지 약물 남용을 유발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험 동물을 봤더니 생식 기능이 약으로 손상되어 있었음을 하기도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요즘 아이들이 ADHD 약을 많이 복용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가 조금 산만하다고, 아니면 또 일부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 약을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이제 부모님이 잘못 알고 있어서 이렇게 오남용하는 것도 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봤듯이 이 약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도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 마약관리소에서 이 약을 코카인이라든지 잘 알고 있는 마약 아펜이라든지 이 약과 같은 2등급 약물 남용 위험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 정도로 중독 위험이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심각한 부작용, 뭐 위장장애는 정말 아주 그중에 가장 약한 거고요. 뭐 수면장애도 뭐 틱이라든지 앞에서 이제 본 아이처럼 이제 키가 안 자라는 성장 장애라든지 이제 심혈관 문제, 자살 충동, 또 그로 인한 이제 사망들, 이런 꽤 심각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오남용 주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ADHD 예방법으로는 아이가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잠을 깊게 푹 자는 게 정말 아이의 뇌 발달, 뇌 건강,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생제처럼 ADHD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을 좀 줄여주실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장기간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전까지 여러 이유로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거나 ADHD가 의심이 된다면 소아청소년 ADHD 진료 경험이 풍부한 한의원 진료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